결혼식 사회 준비 제대로 안 하면 평생 흑역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분위기 망쳤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스피치 전문가 서차연입니다. 저는 오늘 말 전문가로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 사회에서 정말 사회 잘 본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핵심 꿀팁을 오늘 대방출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줄이 없는 결혼식이 많다 보니까 특히 사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친구 결혼식 혹은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분들이라면 꼭 필수 시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성과 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회를 보실 때요, 국어책 읽듯이 딱딱하고 일관된 톤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마치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만 들을 법한 그런 국어책 낭독하는 형태로 사회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사회자가 이런 말투로 얘기하면 분위기마저도 딱딱해지고 뭔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를 볼 때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말처럼 강조 멘트를 할 때는 아나운서처럼 힘있고 아주 절도 있게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자와 신랑 신부의 인연을 소개한다거나 신랑 신부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말하듯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강조 멘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처럼 멋지게 말할 수 있을까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비결은요, 강조 포인트를 무조건 앞에 두라는 겁니다. 입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입, 첫 글자에 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 이 큰 박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면 큰 박수라는 글자의 첫 글자인 큰에다가 강조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신랑 입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강조 포인트를 앞에다 두면요, 여러분도 누구나 아나운서처럼 멋지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강조 포인트가 앞에 가지 않고 뒤로 간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죠? 국어책 읽는 게 되는 거겠죠. 신랑 입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신데요. 아나운서처럼 전달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강조 포인트는 무조건 앞에 둬라.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 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원고입니다. 이런 스토리마저도 이 원고에 의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읽으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도 읽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원고 버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전달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와의 인연이 참 깊습니다. 언제죠? 대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그때 신랑을 처음 만났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는 아나운서 톤을 버리셔도 돼요. 평소 여러분의 말투로 스몰 토크 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포인트니까요. 사회자의 말투와 억양에 따라서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신랑 신부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물론 사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하객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기에게 끌어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긴장되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본인의 이야기 썰을 막 늘어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객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회자는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얘기보다는 신랑 신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또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친구들끼리 먹히는 농담이 그 자리에 모든 하객들에게 먹힐 거라는 착각.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농담을 사회자가 돼서 막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 싸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오늘 신랑 많이 긴장했나 본데요. 평소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신부 이날을 위해서 다이어트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드레스 꽉 조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숨 쉬는 건 괜찮으세요? 이런 멘트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신랑 신부만 무안해지는 게 아니라요. 실제 그 얘기를 듣는 하객들마저 민망하고 무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최대한 좀 드높여 줄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야, 신랑 많이 긴장됐나 본데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뭐 요런 류의 멘트보다는요. 야, 신랑이 아주 늠름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울면 안 됩니다. 마스카라 더 번집니다. 시커매지면 안 돼요. 뭐 이런 표현보다는 네, 지금 신부의 눈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형태로 조금 더 고급스럽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신다면 결혼식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이고 품격 있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객을 고려해라 입니다. 실제로 이 하객들 중에는요, 신랑 신부들의 지인들도 많지만 의외로 부모님들의 지인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젊은 사회자가 우리들끼리만 먹히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사적인 농담들을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망해지고 언짢아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고요. 자, 예를 들어 이거 실제로 제가 목격했던 일인데요. 한 사회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랑 신부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강남의 유명한 땡땡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신부가 신랑을 보고 먼저 첫눈에 반해서 이 플러팅을 했다고 하죠. 둘이 이 썸을 타는 시간이 좀 길었다고 하는데 결국 다시 그 클럽에서 재회를 하면서 이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초대한 하객분들까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그것이 문화로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멘트나 스토리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결국은 결혼식은 신성하고 아주 축복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연한 만남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만한 멘트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요, 식 전체의 품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 꿀팁, 박수에도 의미를 담아라 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박수잖아요. 그런데 사회자가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객들이 치는 박수가 그냥 치는 의무의 박수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의미가 담긴 의미 있는 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냥 치는 박수가 되겠죠. 그런데 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같은 박수더라도 그 박수에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수 유도 멘트를 하실 때도요, 박수의 의미를 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등등등 다양하게 박수에도 의미를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객들 입장에서도요, 같은 박수를 치더라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더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지게 될 겁니다. 둘째, 동선을 고려해라 입니다. 결혼식 행사를 하다 보면요, 신랑 신부 그리고 혼주분들이 이동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 신랑 신부나 혼주분들의 그 이동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자가 다음 멘트를 먼저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자는요, 무조건 한호흡 늦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랑 신부나 혼주분들의 이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멘트를 치는 거죠. 자, 그럼 그분들이 이동할 때 멀뚱멀뚱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 또 너무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해야 되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박수 유도 멘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신랑 신부가 먼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의 감사하는 마음이 이 부모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박수를 치다 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이 시간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멘트는 이 신랑 신부가 다 이동하고 나서 이 동선이 마무리된 뒤에 한호흡 늦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약속되지 않은 이벤트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해주고도 욕먹습니다.
뭐 올드한 얘기긴 하지만요. 막 팔굽혀펴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봤던 건데 신랑에게 신발을 벗고 하객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다거나 물론 협의된 이벤트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즘 좋은 이벤트들, 긍정적인 이벤트들 많으니까 이벤트도 무조건 이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신랑 신부랑 반드시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친한 절친에게 사회를 부탁받았다. 잘하고는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막막하셨던 적 많으셨죠? 제가 알려드렸던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말투와 톤, 그리고 주인공은 신랑 신부임을 잊지 말고 모든 하객이 공감할 만한 단어를 쓰는 것. 요 3가지만 잘 기억해서 진행을 해주셔도요. 이야 정말 사회 잘 봤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매우 뿌듯하겠죠? 자, 이 외에도요, 사회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스피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